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삼육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교육원 김지로 교수입니다. 우리 이전 차시에서는 돔, 노드라고 하는 것을 취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취득된 노드를 기준으로 이 노드를 차일드 노드, 페어런트 노드 혹은 시블링 노드라고 하는 형제 노드를 서로 순회하면서 탐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노드를 탐색하는 기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 노드를 탐색하는 거는 요소를 취득한 다음 그 취득한 요소를 기점으로 해서 돔 트리 상의 노드를 옮겨다니면서 부모라던가 혹은 형제 혹은 자식 노드 등을 탐색을 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그때 돔 트리 상의 노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노드나 엘리먼트 인터페이스는 트리 탐색에 관련된 프로퍼티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 노드를 탐색하는 프로퍼티는 모두 참조만 가능한 읽기 전용의 접근자 프로퍼티이고 수정 자체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읽기 전용의 접근자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하게 되면 아무런 에러가 나진 않지만 무시가 되게 돼요. 자, 참고로 공백 텍스트 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HTML 요소 사이에 스페이스라던가 탭, 줄바꿈 이런 공백 문자들은 텍스트 노드를 생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참고 삼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드를 탐색하는 것 중에 먼저 자식 노드를 탐색하는 프로퍼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노드라고 하는 이 엘리먼트는 프로토타입에 차일드 노드스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자식 노드를 탐색해서 노드 리스트에 담아 반환을 하는 그런 프로퍼티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차일드는 첫 번째 자식 노드, 그 다음에 라스트 차일드는 마지막 자식 노드를 반환하는 프로퍼티예요. 여기서 볼 거는 자식 노드 중에서 요소 노드뿐만 아니라 텍스트 노드를 다 노드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거랑 비교해서 볼 거는 childre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예요. 이 children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자식 노드 중에 요소 노드만 탐색해서 HTML 컬렉션 형태로 반환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first element child는 첫 번째, last element child는 마지막 자식 요소 노드만 반환을 해요. 그때 중간에 텍스트 노드만 있더라도 요소 노드만 반환을 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has child nodes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자식 노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텍스트 노드를 포함해서 자식 노드의 존재를 확인하는 기능이고요. 텍스트 노드를 제외한 요소 노드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을 때 children에 있는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 혹은 child element count 등을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코드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VS 코드를 여신 다음에 저희 새롭게 파일을 만들고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브라우저 밑에 01 언더바 돔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고 이 하위에 뉴 폴더 하신 다음에 02 언더바 로드 다시 트래버징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로드 탐색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자, 이 하위에는 뉴 파일 하신 다음에 01 언더바 차일드 다시 node.html이라고 하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식 노드를 탐색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OL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OL 태그는 아이디를 노드라고 부여를 할 거고요. 자, 하위에 li 태그를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li 태그에는 자식 노드, 자식 노드 1번, 2번, 3번이라고 만들게요. 자, 그리고 밑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실 거고요. 이 스크립트 태그 하위에는 먼저 저 노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을 할 거예요.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로 노드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을 한 다음에 자, 우리 콘솔에다가 저 노드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를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이 개발자 도구에 한번 출력된 내용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id 노드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는 이 요소는 OL 태그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OL 태그, 저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자식 노드들을 한번 선택해 볼 거예요. 콘솔 로그로 자, 이 엘리먼트에는 child nodes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 child nodes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 child nodes 밑에는 총 7개의 노드 리스트가 담기게 되는데 첫 번째 0번째 인덱스에는 텍스트, 그 다음엔 li, 텍스트, li, 텍스트, li, 텍스트 이런 형태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번째 인덱스부터 해서 li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존재하고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맨 위에 있는 텍스트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 계행 이거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 노드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0번 인덱스에 텍스트가 존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자식 노드도 한번 탐색을 해볼게요. 자, first chil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출력을 해보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차일드 노드는 공백이었던 그 텍스트 노드가 이렇게 반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last child라고 하는 프로퍼티도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었던 텍스트 이것도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차일드 노드스 관련된 이 메소드들은 자식 노드의 엘리먼트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텍스트 노드 또한 함께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요소만 발화를 하는 거를 볼 거예요. 자, 한 번 더 OL 태그를 만드실 거고요. 이 OL 태그는 아이디를 엘리먼트라고 부여를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식 노드 1, 2, 3번이라고 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실게요. 자, 먼저 엘리먼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을 해서 변수에 저장을 할 거예요. get element by id로 엘리먼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한 다음에 저 요소가 갖고 있는 children이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 볼게요. element.children 자, 실행을 해보면 이번엔 HTML 컬렉션 형태로 3개의 요소들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각각의 요소들은 이렇게 그 엘리먼트들만 담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엔 first element chil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출력해 볼게요. 자, element.first element child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엘리먼트는 가장 위에 있었던 li 태그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엔 엘리먼트에서 last element child를 확인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li 요소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자식 노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퍼티를 볼게요. 자, OL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 이 OL 태그는 id empty라고 지어줄 거예요. 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 거고요. 자, empty라고 하는 변수에 id empty라고 하는 요소를 취득해서 담아줄게요. 그리고 콘솔.log로 has child nod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자, 함수형 프로퍼티이고요. 실행을 해보면 true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child node 하면 이 내부에 이렇게 공백이나 개행 같은 텍스트 노드 또한 child node라고 했고 이 child node가 있기 때문에 현재 true 값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텍스트 노드를 포함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랭스라고 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log로 이 empty라고 하는 거에 children은 텍스트 노드를 제외하고 있는 실제 엘리먼트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실행해 보면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현재 length가 0이기 때문에 아무런 요소도 없기 때문에 0이라고 나왔는데, 이 0이라고 하는 거를 true, false나 true, false 같은 불린 값으로 반환을 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불린 타입으로 형변화를 해주게 되면 이제 false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요소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length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 자, empty의 child element count라고 하는 메소드 또한 length의 프로퍼티와 똑같은 기능을 제공해 주겠어요. 안에서 제공하고 있는 엘리먼트의 개수를 정수 형태로 반환을 해주는 건데, 역시 불린 타입으로 형변환을 하게 되면 안에 요소가 없는 경우 펄스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거는 부모 노드를 탐색을 하는 걸 볼 거예요. 부모 노드를 탐색을 할 때는 페어런트 노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사용하게 되고요. 텍스트 노드는 돔트리의 최종단인 리프 노드이기 때문에 부모가 텍스트 노드인 경우는 없게 돼요. 그리고 시블링, 현재 노드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도 이어서 쭉 살펴볼 건데요. 프리비어스 시블링이라고 하는 것과 넥스트 시블링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형제 노드, 즉 동일한 레벨에 있는 노드들끼리 서로 이전에 있는 노드와 그다음에 다음에 있는 노드를 탐색해서 반환하는 기능을 하고요. 이때 이 프리비어스 시블링과 넥스트 시블링은 요소 노드와 텍스트 노드를 함께 반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프리비어스 엘리먼트 시블링과 넥스트 엘리먼트 시블링, 이거는 텍스트 노드를 제외한 이전에 있는 형제 요소 노드, 그다음에 다음 형제 요소 노드를 반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 번 더 코드로 살펴볼게요. 새롭게 파일을 한 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먼저 부모 노드 탐색하는 것부터 볼 거고요. 자, 공이 언더바 parent 다시 node.html이라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HTML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먼저 부모 노드를 탐색하는 걸 볼 거예요. 자, H1번 태그로 부모 노드 탐색이라고 작성을 해줬고요. 밑에는 바로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어 볼게요. 자, 브라우저에서 먼저 열어놓고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전체 이 문서 자체를 다큐먼트라고 해요. 이 다큐먼트에 있는 다큐먼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해당 문서 자체를 이렇게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다큐먼트.헤드라고 하는 거 볼 거예요. 자, 콘솔.log로 다큐멘트.헤드 확인을 해보면 헤드라고 하는 태그 엘리먼트가 선택된 걸 볼 수 있고요. 또 바디라고 하는 것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디 태그 자체가 선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헤드라고 하는 이 태그를 선택해서 이 헤드 태그에 페런트 노드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헤드의 부모는 바로 HTML 태그 자체인 걸 볼 수 있고요.
자, 바디도 선택을 해서 바디의 페어런트 노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디의 페어런트 노드도 HTML 문서 자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페어런트 노드를 탐색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 건데 UL에 아이디를 리스트라고 만들어 둘게요. 자, 밑에는 li 태그를 3개를 만들 건데요. 커피, 그 다음에 콜라, 우유라고 만들고요. 각 리스트에는 클래스 속성을 부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밑에는 스크립트 태그를 만들 거예요. 자, 코크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쿼리 셀렉터 기능을 이용해서 취득을 해볼 거예요. 자, 쿼리 셀렉터를 이용해서 클래스 코크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 값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취득해서 변수에 담아주고요. 자, 먼저 코크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li id가 코크인 콜라라고 하는 리스트가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부모 노드를 한번 탐색을 해볼 거예요. 자, 페어런트 노드라고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 UL 태그가 저 코크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부모 요소가 잘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형제 노드를 탐색하는 기능을 볼 건데 새롭게 파일을 한 개 만들어 줄게요. 자, 뉴 파일로 공사 먼더바 시블링 노드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주실게요. 자, HTML5를 선택해서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이 바디 영역에 작성을 할 거예요. 자, 먼저 OL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OL 태그 밑에 li 태그를 2개를 만들게요. 자, 자식 노드 1과 자식 노드 2라고 해서 만들 거고요. 이 OL 태그는 id를 노드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태그를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id가 노드인 요소를 취득해서 노드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줄게요. 엘레멘트 바이 id로 노드라고 하는 id를 가진 요소를 선택해서 담아주고요. 자, first child라고 하는 변수에 이 노드라고 하는 요소가 가지고 있는 first chil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담은 다음에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텍스트 노드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OL 태그에 우리 노드를 취득하게 되면은 이 공백 자체가 노드이고 그 다음에 li 또 공백 그 다음에 li 그 다음에 또 공백 이렇게 총 공백 문자도 계획 문자나 공백 문자도 노드 취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즉 퍼스트 차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노드를 취득을 할 때 공백 노드 또한 함께 이렇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공백인 텍스트가 취급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한 문법을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중괄호 블럭을 이용해서 first child라고 해주시면
이 노드라고 하는 객체, 이 객체를 구조 분해 할당을 해서 만약에 이 안에 first child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으면 first chil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아주게 돼요. 사용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사용해요. 실행해 보면 텍스트, 아까처럼 똑같이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이 first child라고 하는 걸 선택한 다음에 이 first child가 가지고 있는 다음 형제 레벨에 있는 요소를 한번 선택해 볼 거예요. 자, const next sibling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이고요. 자, 이 first child라고 하는 거에 있는 next sibling이라고 하는 거를 구조분해 할당을 한 다음에 한번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텍스트의 다음에 있는 형제 요소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있는 자식 노드 1번이라고 하는 li 요소가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next 시블링으로 선택을 했던 이 li 태그를 기준으로 다음에 있는, 이전에 있는 원래 있었던 그 공백 요소를 다시 선택을 해볼 거예요. 자, previous 시블링이라고 하는 거를 구조분해 할당해 줄 거고요. 할당할 객체는 next 시블링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 li 태그의 바로 이전에 있는 요소는 바로 맨 처음에 있었던 텍스트 노드이죠. 자, 이거랑 비교를 해서 볼 거는 previous element 시블링과 next element 시블링이에요. 자, OL 태그를 만들 거고요. OL 태그는 id를 element라고 해줄게요. 자, 자식 요소 1번과 2번이라고 만들어 주실 거고 밑에는 스크립트를 만들게요. 자, 여기서 이제 element라고 하는 id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선택할 거예요. get element by id로 element라고 하는 id를 가지고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하고 자, first element child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element라고 하는 저 객체로부터 구조분해 할당을 한 다음에 first element child를 출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있는 li 태그가 선택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PPT로 설명을 드렸듯이 first element child는 가장 처음에 있는 그 엘리먼트, 가장 처음에 있는 자식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이것처럼 중간에 엘리먼트가 붙은 것들은 노드가 아닌 요소를 탐색해서 환원해줘. 자, 이번엔 저 first element child, 첫 번째 있는 자식 요소 1번이었죠? 자식 요소 1번을 기준으로 next element sibling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 거예요. next element sibling. 자, first element child로부터 저 객체가 가지고 있는 next element sibling을 한번 구조분해 할당을 한 다음에 콘솔에 출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된 거는 첫 번째 그 first element child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에 있는 자식 요소가 선택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next element sibling, 이 자식 요소 2번째로부터 이전에 있는 형제 레벨에 있는 요소를 선택을 해볼 거고요. 이때 previous element sibling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이용하게 돼요. 자, previous element sibling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꺼내줄 거고요. next element sibling으로부터 꺼내줄 거예요. 출력을 해보면 다시 한 번 더
더 한 단계 이전에 있는 자식 요소 1번이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철시에서는 저희는 자식 요소를 탐색하는 것과 자식 노드를 탐색하는 것, 그다음에 부모 요소를 탐색하는 것과 형제 레벨에 있는 요소와 그다음에 노드를 탐색하는 것, 이렇게 돔트리 내에 있는 엘리먼트들을 탐색하는 것을 봤고요. 이 엘리먼트들을 탐색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